사실은 이제 이번 토론의 주된 주제가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의 정치적 활동 또는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 관계가 주된 그 주제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국교의 부인이나 정치의 종교 관여 범죄가 많은 케이스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그 기준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종교의 어떤 정치 관여 범죄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종교단체에 정치 관여 범죄 의무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는 견해 대립이 많이 존재하고, 금지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헌법상 금지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내용, 금지되는 내용이 어떤 거고 기준과 한계에 대해서도 전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 것 같고요. 실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많은 국가 공동체 내에서 어떤 토론이 활발했던 것도 없고, 실제 개별법에서 이러한 경우에 어떤 제한을 두는 규정도 사실은 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헌법학자들은 종교 분리 원칙에서 그 종교의 정치 관여 금지를 한 원칙, 원리로, 한 내용으로 인정을 하면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종교적 정당이 아닌 종교단체가 단체의 존립 목적과 달리 전적으로 또는 모든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거나,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이 국가와 종교를 일치시키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아주 구체적인 설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어떤 문제하고도 또 부딪힐 수 있냐면, 송 교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했듯이, 기본적으로 종교단체나 종교인에게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기본권 내의 행위와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종교분리 원칙의 관계를 설정한다는 게 상당히 조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종교단체가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 자체에 아주 중요한 기본 질서,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 이런 기본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든지 어떤 기본권을 부정하는 행태의 의사표현을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다는 부분과, 또 종교분리 원칙, 종교와 정치의 결합을 전제로 해서 어떤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런 정치적 활동은 제 생각에 허용되지는 않으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를 들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거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정치적 표현이라는 거는 맥락이라든지 명확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그 정당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정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아주 좀 명확하게 판명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결국은 허용되지 않는 정치 활동, 허용되는 정치 활동 경계선에 있는 것들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전히 좀 어려운 문제이고, 이거는 한국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그 논의를 통해서 그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종교단체의 멘세 제도를 활용해서 이 종교단체의 정치 활동에 있어서 목적 외 활동, 그러니까 목적 외의 어떤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영국의 경우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등록 자선단체로서 그 종교단체가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등록 자선단체에 허용되는 정치활동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단체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대중동원 형태의 정치활동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기준들을 정하고 논의할 때 좋은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단체가 정치적 활동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당한 깊은 고민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어떤 종교단체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제재, 예를 들어 법인격을 박탈시킨다거나 이런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이제 청와대 앞에서 강야규회를 하는데 24시간으로 뭐 거의 집회를 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뭐 예배 행태의 집회도 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뭐 거기에서 어떤 표현들이 상식선에 비춰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원적 가치를 존재하고 있고 가치 상대주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표현이 뭐 저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표현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런 표현이 억압되거나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 표현을 문제로 삼는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좀 지금 대두되고 있냐면 이 청와대 앞에서 이제 이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인근에 명학조 학생들이 많습니다. 명학조도 있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들도 살고 있고 이 명학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소음에 상당히 일반인들보다 민감한 경우고 계속적으로 24시간 밤에도 예배식으로 집회를 하다 보니 이 상당히 좀 피해가 심각한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70법을 봤더니 소음 제한 기준이 있는데 그 내용은 기계기구만으로 이렇게 소음 제한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단체가 내는 소리도 일정 소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들의 단체가 내는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기준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처럼 집회 장소 인근에 어떤 특수한 그런 어떤 여건, 통상 여건과 다른 여건들이 있었을 때에는 좀 소음 제한 기준을 야간 시간대에는 좀 낮춘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입법 개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 종교단체라는 건 종교적 활동을 위해서 모인 건데 이 종교적 활동의 주된 목적은 사실은 세속 정치에 대한 관심이 아니겠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문제,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그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종교단체가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서 사실상 내부적 통제도 되지 않고, 대중동원 방식으로 어떤 집회를 한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 사실은 종교단체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종교인들이 종교적 모임에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규제를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좀 토론이라든지 그런 내부적 규제에 대한 그런 활동이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